는 경우의 수에 특히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합의 법칙이다 라는 내용을 4페이지에서 다뤘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4페이지. 자, 그래서 그때 개념 정리를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다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A가 일어나고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m가지로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하겠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런 경우 언제 사용하는 건지 보면 유제 1번 보면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 그렇죠?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더하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혹은 유제 2번처럼 2의 배수 2거나 그 다음에 5의 배수. 단 주의할 사항은 2의 5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한 번씩 빼준다는 거, 2번 카운팅 했으니까 한 번은 빼준다는 거, 유제 3번처럼 10 이상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총 12까지 나올 수 있는데 10 이상이란 얘기는 10이 나오던가 또는 11이 나오던가 또는 12가 나오는 경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을 했었죠. 유제 4번은 고배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나간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합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거랑 관련된 문제 5페이지에 유제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스위치 회로에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지 수용도를 그려서 구하여라 얘기했는데 애들이 뭐 개수를 세우는 건 어려워하지 않지만 이걸 실제로 그려봐라는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수용도를 그리라 하는데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수용도가 뭐냐고. 수용도라는 건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오는지 간단한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일단 만약에 스위치를 모두 잠근다. 지금 다 열려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 다 위에가 이렇게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스위치를 닫혔을 때를 O, 열렸을 때를 X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스위치를 연결한 경우, 이거는 연결을 안 한 경우.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A, B, C, D에 모두 스위치를 연결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만약에 C하고 D는 꺼졌다, 연결하지 않았다의 의미는 A, B, X, X 뭐 이렇게 쓴다는 형태가 수용도의 형태입니다. 혹은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A, B, C, D가 어차피 위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표현으로 내가 만든 표현이니까 어차피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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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괜찮고 얘의 경우는 A, B를 쓴 게 아니라 켜졌다, 켜졌다, 안 켜졌다, 안 켜졌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와 이게 다른 경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른 경우고 얘와 얘가 다른 경우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수용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모두 들어온 경우, 그 다음 전류가 어쨌든 내가 이 방향으로 흘러서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윗줄이 모두 닫혀 있어야 되고요. 밑에 줄 C와 D 중엔 하나만 켜 있어도 뭐 어차피 위로 전류가 흘러갈 거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위가 다 켜져 있다 가능했을 때 여기 요거 가능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둘 다 켜 있고 둘 다 안 돼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세우면 반대로 만약에 전류가 이번에 아래를 통해서 켜졌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밑에가 켜져 있는 경우, 다 켜져 있는 경우, 밑에 켜져 있고 위에는 하나는 안 들어온 경우, 여기도 OX에 55 아니면 XX에 55 이렇게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내가 얘를 카운팅하는 기준은 A, B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 애들이고 얘는 C, D를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우를 내가 카운팅을 했죠. 이런 경우이거나 또는 이런 경우인 거죠. 그쵸? 어쨌든 이 경우든 이 경우든 불이 켜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있는 경우의 수 4와 밑에 있는 경우의 4인데 문제는 중복 카운팅이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얘하고 얘가 같은 형태의 카운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빼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7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모두 7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이런 것을 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우리 이런 애들을 m 곱하기 n가지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동시에라는 말과 다른 동의어는 뭐가 있냐면 연속하여 혹은 시간이 동시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뭐 이런 뜻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예를 들면 되냐면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분식집에 갔는데 라면 종류가 있더라고. 여기는 떡볶이 종류가 있고. 그래서 라면 종류가 뭐 있나 봤더니 뭐 떡라면, 해물라면, 그 다음에 카레라면 이런 게 있었고, 떡볶이는 치즈 떡볶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물 떡볶이가 있었대.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했던 또는 경우는 이런 거겠지. 내가 분식집에 갔는데 돈이 얼마 없어. 라면하고 떡볶이 중에 하나만 시킬 수 있대. 그럼 모두 몇 가지겠니? 물어보면 라면을 시키거나 또는 하나만 시킬 거니까 떡볶이 중에 시키는 거니까 총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그쵸? 3가지 더하기 2가지. 돈을 좀 넉넉히 가져가서 라면 한 종류를 고를 거고 떡볶이도 여기서 하나만 고를 거래. 한 종류. 그러면 요거 한 종류, 요거 한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가 되겠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세냐면 떡, 라면에 치즈 혹은 떡에 해물 이런 식으로 2개. 아니면 해물 라면을 시켰을 때 해물에 치즈, 해물에 해물 뭐 이런 식으로 2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레를 시켰을 때 카레 치즈, 카레 해물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2가지, 요게 2가지, 요게 2가지. 그럼 얘는 6가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라면 고를 수 있는 3가지와 떡볶이를 고르는 2가지를 동시에 결국에 선택 자체를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동시 선택이기 때문에 곱하기 형태가 나서 6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개념 정리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수를 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가지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로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를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시의 의미는 선생님 노란색이 싫은데 자꾸 노란색이 나오네. m 곱하기 n가지. 동시의 의미는 여기 얘기했지만 연속해서 시간이 동시에 이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애들이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라면하고 떡볶이를 한 입에 동시에 먹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를 때 라면과 떡볶이를 한 번에 주문을 할 거잖아. 그치? 어쨌든 뭐 시간차를 두더라도 어쨌든 라면도 고르고 그 다음에 떡볶이도 내가 요 식사에 와서 고를 거기 때문에 동시에가 그런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는과 동시에를 문제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돼. 나머지는 뭐 수학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유제 1번에서 어떤 경우가 동시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30명과 여자 27명으로 구성된 반이 있다. 이 반에서 남학생이 1명, 여학생 1명을 대표로 뽑을 때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약간 바꿔볼게요. 이게 일반 기준으로 남자가 10명이고 여자가 8명이거든요. 우리는 총 18명이에요. 자, 구성된 반에서 이번에 우리가 회장, 부회장 이런 식으로 뽑았잖아. 그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물론 회장 자리와 부회장 자리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은 서화하고 재현이가 회장, 부회장인데 회장을 서화로 지금 되어 있고 부회장이 재현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화가 회장, 재현이가 부회장인 거랑 그 다음에 서화가 부회장이고 재현이가 회장인 걸 다른 걸로 카운팅 하겠다. 그런 문제가 달라지지만 일단은 그냥 대표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남학생을 10명 중에서 1명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학생 8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가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서 80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남자와 여자, 회장, 부회장의 역할을 다르게 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하하고 재현이의 자리가 바뀌는 거를 따로따로 카운팅을 해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각 반의 대표만 하나씩 뽑을 때 잘 봐야 돼. 그래서 대표를 2명 뽑는 건지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를 뽑는 건지 이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잘 보고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A 마을에서 B 마을로 가는 길이 6가지 있다. 그 다음 B 마을에서 C 마을 가는 경우도 4가지가 있다. 일단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A에서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 6가지가 있대.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A가 B를 거쳐서 C를 가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A에서 C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갈 수는 없고 B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A, B를 거치고 그 다음 연속해서 여기선 동시에가 아니잖아. 연속해서 B에서 C까지 가는 연속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면 얘도 2개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6개, 둘, 셋, 넷, 다섯, 6개 그리고 여기 4개 그려보면 갈 수 있는 것 1번 길, 1번 길, 2번 길, 1번 길, 3번 길, 1번 길 이런 식으로 세보면 요 1번 길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여기 2번째 길을 통할 수 있는 방법이 6가지, 3번째가 6가지, 4번째가 6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24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다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4번 유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수영도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스위치 회로에서 P에서 Q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문제가 잘못 났어요. P에서 Q를 통해 R로 이렇게 문제를 바꿔줘야 돼. 문제를 좀 바꿔줘. 자, P에서 결국 R로 갈 거야. 네, 반드시 Q 통해서 가야 돼. 그 얘기야. 모두 몇 가지인지 수용도를 그리고 순서쌍을 나타내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랑 문제가 좀 다른 건 아까는 이걸 뭐 직렬 회로인가 뭐 이렇게 얘는 직렬이고 요게 병렬인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직렬은 한 번에 가는 거고 병렬은 이렇게 나눠갈 수 있는 병렬이잖아. 네, P에서 Q까지는 총 2가지의 병렬로 내가 구분을 했죠. 그쵸? 그래서 요거 직렬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했는데 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병렬이고 여기서 또 병렬인 경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 얘는 몇 가지가 가능한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셈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스위치 열렸고 닫혔고 여기 닫힌다고 할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연결되었고 연결되면 켜지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연결됐는데 여기가 둘 다 열려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좀 적어보게. A, B, C, D 안 잡고 아까처럼 0000으로 적어도 될까? 0000 이러면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O를 연결, X는 B 연결 이렇게 나누면 좀 쓰기가 좋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까? 그러면 좀 더 카운팅하기가 좋잖아. 자, 그럼 이걸 약속으로 하고 한번 그려보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카운팅은 다 열려있는 거, 그쵸? 자, 여기는 일단 P에서 Q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 연결된 걸로 일단 해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절을 좀 해볼게. 여기 다 지금 닫혀있는 경우야. 다 아무데나 갈 수 있어.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고 A도 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열리면 되니까 이 경우도 연결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 가능하고요. 요거는 카운팅이 안 되겠지. 요건 안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열렸지만 여기서 닫혀버리면, 그러니까 반대지. 자꾸 미안. 여기가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둘 다 연결이 안 돼 있으면 R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안 되고. 자, 그럼 이렇게 된 게 3가지.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가는데 만약에 A만 확실히 여기가 스위치가 이렇게 닫혀서 연결이 되면 가능하니까 요거 되고 OX에 XO 가능하고 OX에 OX 가능하고 그쵸? OX에 XX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째 앞에 중에서 B만 연결이 된 경우 그럼 뒤에를 조정해보면 둘 다 열려있는 거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총 카운팅 해보면 9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쌍을 그려서 수영도를 그려서 나타내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총 개수는 9가지. 사실 수영도는 이게 아니라 이게 수영도였던 것 같아. 수영도는 A
A가 B, C, 이게 수용도라는 게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A가 열렸니, 닫혔니. B는 열렸니, 닫혔니, 열렸니, 닫혔니. 이렇게 그리는 게 수용도거든. 열렸니, 닫혔니. 이렇게 구별을 해서 D는 OX, OX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오면 1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되는 것만 체킹을 하라는 얘긴데 그게 수용도거든. 이렇게 체킹하는 게. 요 그림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순서성으로 바로 나타내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순서성을 막 그리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규칙성에 맞춰서. 나의 규칙성은 뭐였냐면 맨 앞에 A, B를 조정하는 거지. 처음에는 다 뚫렸다는 기준 아래서 나머지 카운팅 한 거고, 두 번째는 A만 켰다는 거를 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B만 켰다는 걸 가정하는 거고, 둘 다 XX인 경우는 아예 전류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카운팅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뒤에 걸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걸 조정한 게 이 뒷부분인 거지. 그래서 둘 다 켜져 있을 때 얘도 둘 다 켜져 있는 경우, 하나만 켜져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처음에 셀 때 분류해서 카운팅을 하면 빼먹지 않고 셀 수 있다는 거죠. 수용도 일단 그려보는 거, 순서상을 표현하는 걸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걸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맨 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1, 2, 3, 4번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죠. 그쵸? 1, 2, 3, 4번을 뭐가 많이 나오냐면 1번은 동전 주사위 던지기, 2번은 일렬로 세우기,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수 만들기, 그 다음 마지막에 대표자 뽑기가 있고요. 사실은 이거랑 관련해서 일렬로 세우기에서는 사전식 배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단어 APPLE를 뭐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을 때 40번째 오는 거는 뭐 40번째 안 나오는구나. 30번째 나오는 애는 어떤 단어겠니? 뭐 요런 거 물어보는 게 30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복이어서 한 20번쯤 되려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나오려면 어떤 단어인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고, 그 다음 사실은 원탁 배열이랑 그러니까 원 테이블에 앉을 때 혹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단어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배웠는데 이런 건 다음에 가서 하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고 기본이 되는 것만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전 개수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시행 결과는 앞 아니면 뒤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 아니면 뒤로 쓰는데 앞, 뒤조차도 글씨가 너무 길어서 앞은 헤드의 약자로 H를 많이 쓰고 뒤는 꼬리의 약자, 테일로 T를 많이 쓰죠. 동전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과 뒤 두 가지가 있고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동전을 2개를 던지죠. 그래서 첫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 그러면 1번 동전이 앞뒤가 있으면 2번 동전도 앞과 뒤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앞이던가 아니면 앞, 뒤가 나오던가, 첫 번째 동전은 뒤, 두 번째 동전은 앞, 아니면 둘 다 뒤가 나오는 4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앞에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에서 2 곱하기 2, 그래서 4가지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동전을 던지면 얘도 결과가 뭐 나올 수 있냐면 앞, 3개 동전이 다 앞, 뒤, 그 다음에 앞, 뒤, 앞, 그 다음에 뒤, 앞,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앞, 뒤, 앞, 말고 뒤, 미안, 뒤, 앞, 뒤, 그 다음에 뒤, 앞. 그렇게 복잡해. 뒤.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8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다 쓰면 깔끔하지만 아까 배웠던 수용도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앞뒤,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각각의 앞뒤,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총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특수 케이스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뒤, 앞 나왔다. 이걸 순서쌍으로 쓰면 T, H, 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8가지 선생님이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적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적으면 더 금방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개 나오는지 계산해봅시다. 얘는 총 8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8개.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세 번째 동전을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2의 세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패턴 만듭시다. 2는 결국 2의 1승이고요. 그쵸? 하나를 던졌을 땐 2의 1제곱이 나왔고, 2개를 던졌을 땐 2의 2제곱이 나왔고, 3개를 던졌을 땐 2의 세제곱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럼 n개를 던졌을 때는 2의 n제곱계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확장해서 어떻게 나갈 거냐면 주사위로 이제 변동을 해보죠. 주사위는 한 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1, 2, 3, 4, 경우가 1, 2, 3, 4, 5, 6이 나와서 경우의 수는 6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주사위를 더 개 던지면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과 두 번째 주사위가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동시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6의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3개면 6의 세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패턴 발견했죠? 6은 결국 6의 1제곱, 6의 2제곱, 6의 3제곱이기 때문에 n개를 던지면 6의 n제곱까지 나온다는 걸 우리가 동전을 통해서 주사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서로 다른 동전 n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면의 수는 2의 n제곱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주사위, 얘는 동전, 주사위 n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의 n승계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동전 m개와 2의 m승계 나올 거고, 주사위 n개, 6의 n승계를 동시에 던졌대. 동시엔 두 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곱하기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2의 m승 곱하기 6의 n승계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예제 1번은 별표. 자, 방금 배운 걸 한꺼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동시에. 항상 이런 키포인트 단어가 나오면 별표. 동전 한 개, 그럼 앞 아니면 뒤 나온다는 얘기고, 주사위 한 개는 뭐 1부터 6까지 나온다는 얘기겠지?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옳지 않은 것. 모든 경우의 수는 12가지다. 자,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2가지,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6가지. 합치면 12가지. 이거 맞는 거, 맞는 명제. 옳은 명제. 뒤에도 동그라미 할게.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홀수. 앞면은 고정된 거고, 주사위 홀수라는 얘기는 1, 3, 5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 1, 앞면, 3, 앞면, 5 이렇게 3가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카운팅하면 3가지. 그래서 얘 맞다고요. 그쵸? 세어보면 동전은 뒷면, 테일, 주사위는 3의 배수. 그럼 3 또는 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T3이 나오던가 T6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총 경우의 수 2가지. 확인됐네? 맞는 명제. 그 다음 4번 동전 앞면 H, 주사위는 1 또는 6. 자, 나올 수 있는 또는이지만 얘는 지금 동시에 던진 거거든. 그러면 H, 1이 나오던가 또는 H, 6이 나오길 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가지 카운팅. 그래서 얘도 맞는 명제. 자, 그럼 이제 답이 아닌 게 나오지? 5번일 것 같아. 그럼 보자. 동전은 앞면이던가 뒷면이 나와야 되고, 주사위는 2의 배수 2, 4, 6이 나오는 경우래. 자, 그럼 총 몇 가지 생기냐면 H2, H4, H6, 그 다음에 T2, T4, T6. 그래서 개수 세면 총 6개 카운팅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기 나오는 경우 2가지, 뒤에 주사위에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3가지. 합쳐서 2개를 곱한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사위와 동전 던지기는 선생님이 아주 개괄적으로 이거 하나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운팅 했는지, 어떻게 일반화해서 n개, 미지수의 여러 개를 던졌을 때 결과 나오는 것까지도 선생님이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런 애들 확인해 보고요. 실제로 몇 개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다 따져서 쓸 수 있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렬로 세우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나온 애들이에요. 정수로 카드를 만들거나 일렬로 세우는 경우 참 많이 나온 애들이죠. 자, 일단 예제 2번부터 일단 먼저 확인하죠. A, B, C, D 중에서 자, 이거는 일렬로 세운다에 선생님 할 때 항상 이거의 키포인트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자리 만들기. 정수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은 자리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를 볼게. A, B, C, D 4명이 있대. 자, 4명을 모두 한 줄로 세우는 경우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은 일단 한 줄을 만들어. 4명이 모두 있으니까 4명 다 칸을 이렇게 만들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카운팅해서 세워볼게. 자, 4명 중에서 이게 맨 앞줄이거든? 맨 앞줄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A, B, C, D 어느 누구든 자리를 안 정했으니까 여기 4명이 올 수 있어.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줄에는 A, B, C, D 누군가 하나 섰을 거야. 그치? 이 자리에. 그럼 두 번째 줄은 남은 3명 중에 하나 와야 되니까 3명 중에 하나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리는 4명 중에서 2명이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섰으니까 남은 2명 중에서 하나 와야 되겠지? 2명. 마지막 자리는 1명이 와주면 되죠. 얘네들이 지금 동시에 서야 되는 거죠. 넷이 동시에 줄을 쓸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를 연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 4, 24까지 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가지는 안 써도 되고 경우의 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4명 중에서 2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2명만 필요한 거죠. 여기다 2명 자리만 만듭니다. 2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맨 앞자리에 4명, 두 번째 자리에 3명.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12개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겠죠. A, B, A, C, A, D. 그다음에 B, A, B, A와 A, B는 지금 다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B, C, B, D. C, A, C, B, C, D. 그 다음에 D, A, D, B, D, C. 이렇게 해서 총 3개씩 묶어보면 3, 3, 3, 3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카운팅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공식을 배우면 되게 금방이지만 해봐야 어떤 의미를 했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자리는 A던가 B던가 C던가 D던가겠죠. 그쵸? 그래서 4명인 거고 만약에 A로 정해지면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B, C, D 3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3이 온다는 거죠. 이런 뜻을 좀 의미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똑같이 4명 중에서 이번에 3명을 한 줄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3명 자리만 만들게. 그럼 제일 첫 자리에 A, B, C, D 4명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엔 3명 중에 하나가 올 거고 마지막에 2명 중에 하나가 올 거죠. 계산하면 역시나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4가지가 나올 건데 여기서 아이러니 한 점. 자, 4명 모두를 한 줄 세우는 방법이랑 4명 중에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방법이랑 경우의 수가 어떠냐면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이거 두 개 똑같이 나오지? 왜 똑같이 나올까? 그럼 생각해보면 결국 뭐냐면 4명 중에서 3명을 세운다는 얘기는 마지막 자리는 사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1, 2, 3등이 정해지면 꼴찌는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정해지는 거죠. 그쵸? 안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는 누구를 세우는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마지막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딱 하나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건 카운팅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꼴찌는 이거 참 경우의 수에 참 포함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슬프네. 자, 4번 갑시다.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를 맨 앞에 세우는 경우를 물어보네. 그래서 여기다 줄을 만들 건데 4칸으로 만들 거고요. 제일 앞에 A를 만든대. 그럼 A 잡아주고 그럼 두 번째 자리 생각해보자. 두 번째 자리는 4명 중에 A 이미 썼지. 그러면 B, C, D 셋 중에 하나 올 수 있고 둘 올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총 6가지 나온다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해지면 그 자리는 고정으로 아예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5번째. 자,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 B를 양 끝에 세우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4가지 자리를 줬는데 A와 B를 양 끝에다 주는 경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맨 앞자리가 A여야 될 필요 없잖아. B여도 되잖아. 양 끝에 A, B를 원한다는 건 B 앞에 B고 맨 뒤에 A여도 되는 경우거든. 자, 그럼 이런 경우 몇 가지 나오냐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C와 D 둘 중에 하나죠. C, D 중에 하나 결정되면 A, B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한 명까지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 C, D 중에 하나 주고 그 중에 하나 정해지면 이 자리는 결정이 이미 된 거죠. 그래서 2가지,
두 가지. 그래서 요 경우이던가 또는 요 경우인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2니까 4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6번입니다. 4명을 한 줄로 세울 때 A와 B를 이웃해서 세는 경우입니다. 이웃한다는 얘기는 짝꿍으로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웃한다는 건. 자, 근데 이웃의 의미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A, B를 묶어주고 C, D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C를 앞에 두고 A, B를 중간에 넣어줘도 되고요. 그죠? 심지어 B를 바꿔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럼 당연히 요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 B의 숫자를 경우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웃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웃을 묶어줍니다. A와 B.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A, B와 C와 D 이렇게 세 뭉치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자리를 3개로 만들어줍니다. 이웃하는 묶어주고 나머지 애들 묶어놓는 거야. 그럼 세 자리를 넣어줘. 그럼 여기에 A, B가 가던가 여기 A, B가 가던가 여기 A, B가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런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건 A, B가 이렇게 두 개가 자리가 바뀔 때는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여기서 볼 때는 한 번만 카운팅 됐지만 실제로는 두 개 다른 경우잖아요. 그쵸? A, B와 B가 자리가 바뀌는 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요 안에 이웃한 애들끼리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탱이로 앉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 그 다음에 이웃한 애들 안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경우 2가지, 총 12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유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은 자, 5명의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겠니? 물어봤네요. 자, 그럼 5명 선수니까 칸을 5개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다른 조건은 없으니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겠죠.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하면 120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5개를 이렇게 곱하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5부터 1까지 연속적으로 곱하는 애들을 5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사실 5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계산이 120이지만 만약에 10명을 준 세운다고 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곱해야 되는데 너무 계산도 어렵고 복잡하고 숫자도 지저분하고 그쵸? 그럴 땐 간략하게 그냥 10 팩토리얼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점도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유제 2번입니다. 자, A, B, C, D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D가 양 끝에 서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러면 양 끝에 서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아까 했지만 4자리 중에서 A, D를 주던가 혹은 D, A를 주던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나오겠죠. 그럼 이 경우 가능한 거는 2가지, 1가지, 2개. 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2가지, 마지막 자리는 결정된 거니까 2개. 5할로 연결됐죠? 또는 이네, 또는 합의 법칙. 그래서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에서 4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 이거와 이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죠. A가 앞에 있으면서 A가 뒤에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는이 나온다는 것, 또는 합의 법칙이랑 관련됐다는 점 기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유제 3번입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들끼리 서로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셋인데 남학생들끼리 이웃한다. 아까 이웃한다 나왔죠? 이웃한다는 건 묶음으로 봐라. 그러면 남자 사람을 3명을 묶음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총 4묶음이 움직일 거죠? 그럼 자리를 일단 4칸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요 4묶음이 이렇게 한 묶음이고 여기는 각각 한 명씩 그냥 한 묶음이야. 여로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4, 3, 2, 1이고요. 요 안에서 남자 1, 2, 3번이 또 요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묶음 안에서 이웃한 애들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는 경우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계산하면 24 곱하기 6으로 이게 몇 개인가? 144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제 4번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조금 선생님 분리해서 따로 하고, 아까 4페이지에 안 풀었던 문제 그걸 좀 마지막으로 이제 곱의 정리를 해놓고 일단 정수 만들기, 아니 저기 뭐야, 요거 일렬로 세우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유제 4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통장이 한 개씩 들어있다. 여기서 돈을 꺼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안 꺼내는 것도 카운팅을 할게요. 이게 좀 항상 애매하더라고. 안 꺼내는 거 카운팅 하겠다고. 조건을 확실히 줬어. 헷갈리니까. 안 꺼내는 건 안 세겠다. 그럼 그때 빼면 되니까. 안 꺼내는 것도 그냥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을 꺼낸다, 안 꺼낸다. 100원짜리를 꺼낸다, 안 꺼낸다, 꺼낸다, 안 꺼낸다. 50원짜리를 꺼내네, 안 꺼내네, 꺼내네, 안 꺼내네. 뭐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10원짜리도 하면 500원짜리를 꺼내네, 안 꺼내네 경우 두 가지. 100원짜리를 꺼내네, 안 꺼내네 경우 두 가지. 50원짜리 꺼내네, 안 꺼내네 두 가지. 10원짜리 꺼내네, 안 꺼내네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총 16가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안 꺼내는 것까지 카운팅을 해서 16개고, 안 꺼내는 경우는 아예 경우의 수로 치지 않겠다 그러면 15개로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애매한 경우는 선생님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일렬로 세우기까지 대충 마무리를 했고요. 그 7페이지에 있는 유제 4번, 그 다음에 정수 만들기하고 그 다음 거는 다음 강의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